네, 4부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해서요. 이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보다 뜨거운 무작위 댓글을 전해주시는 분인데요.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른 댓글은 다 패스하고 그렇죠? 이재명 성남시장에 관한 댓글만 모으고 모아서 거기서 핵심만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어떤 겁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일단 어제 시장님 작당 모의를 하셨다고요? 네. 제가 작당이 무슨 뜻인가 살짝 찾아봤는데 네. 무리를 이름, 떼지음 뭐 이런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열린 토크 콘서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비교하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달에 열린 문재인 전 대표의 공식 팬클럽 모임에는 350여 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지난달 역시 박원순 시장의 카페트 친구 모임에는 지지자 500명이 결집했다. 네. 그런데 어제 이재명 시장님의 그 자리에는 3천여 명이 결집했다. 그래서 일단 새 과시면에서는 1승 하셨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사실상 대선 출마를 하신 건 아니고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셨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언론의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경쟁을 전쟁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야당에 야성이 없으면 그건 그냥 공무원입니다. 돌파형 리더십, 이 시장님을 지지합니다. 이런 정말 그 좋은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저 평소에 이렇게 좋은 댓글 조금 준비하고 나쁜 댓글 굉장히 많이 준비하는데 네. 이번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댓글이 많아가지고 좀 준비하는데 힘들었고요. 더 찾아보시고 그랬어요. 어저께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이 댓글 단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네. 아마 그런 요소가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요새 댓글 중에 네. 악성 허위 비방 댓글을 때려잡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이 사라졌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님 방송입니다. 네. 때려- 언어 순화를 때려잡기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됩니까? 네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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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두테르테 이재명 시장, 한국의 버니 샌더스 이재명 시장, 또 어떤 분은 제2의 노무현 이재명 시장. 여기 우리도 질문을 드려야죠. 네. 지난번 유승민 그 의원 때도 저희가 객관식으로 질문했는데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중에. 저는 뭐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 거론하면. 근데 그렇습니까? 참고로 버니 샌더스는 경선에서 졌습니다. 진 게 아니고 네. 결국 본인의 뜻의 상당 부분을 이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와 관계없이 성공했다고 보고요.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게 과정이지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기는 게 최선이고요. 네. 최종적으로 1등 못했다고 해서 다 1등은 아닙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뭐 사실상 이 경선 도전을 선언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들으시니까 경선 도전의 목표는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럼 일각에서 지금 그 출마 선언이 페이스메이커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무게가 실리는 발언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저를 이제 그 강아지로 아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강아지. 그러니까 귀여운 강아지, 키우는 강아지. 네. 왜요? 제가 사실은 강아지처럼 보이는데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별로 공감은 좀. 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요? 저는 장수고 저희 지지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냥 어디 들러리 쓰려고 우리 지지자들 어쩌면 수백만 원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분들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죠. 저는 그야말로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고 네. 나가면 싸워야 되고 그러면 이 싸우면 자리에서 이겨야 됩니다. 분명히 완주입니까? 당연하죠. 완주 끝까지 완주하고 네. 여러분들은 아마도 저 뭐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겠지 하시겠지만 네. 저는 현재 있는 이 순위 이게 바뀌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바뀔 가능성을 만들 2번. 네. 그러니까 결선 투표하면 2번하고 1번, 2번이 하겠죠. 네. 2번이 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번이요? 2번이죠. 현재는 1등 네. 뭐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 순서는 유지될지 몰라도 과반수를 못할 것이고.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이 국민 다수가 경선에 참여할 기회가 광범위하게 열린다면 제1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얼마 전에 있다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더 많다고 했죠, 제가. 자, 그러면
경선 방식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100만 경선도 주장한 바가 있었는데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번 이제 2012년 네. 경선 때 100만 명이 했죠. 예. 등록된 국민이 원하는 분들 다 투표권을 줬으니까 네네. 100만 명이 했고 실제 투표는 63만 명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정도 되겠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당헌에 국민 경선 또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 한다라고만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근데 국민 참여 경선할 때는 국민 비중을 50%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뭐 당에서 정할 테고요. 네. 또 후보들 간의 협의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그 과거보다도 국민 참여를 줄일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50% 이상은 돼야 된다 무조건. 아니 50% 전에 과거에는 전 국민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줬고요. 네. 1인 1표. 근데 지금 와서 뭐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게 뭐 그걸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요. 저는 뭐 당연히 국민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보장될 거라고 보고 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결선을 한다면 2번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2번으로 역전될 가능성이 많고 그 2번이 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댓글에 웃지 마세요. 진짜니까. 저 안 웃었어요. 안 웃으려고 노력하시잖아. 보셨어요 표정을. 네. 그 사실은 아까 그 질문은 이제 약간 가벼운 질문이었고요. 그 사실은 원래 질문 이겁니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댓글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전투력을 가진 노무현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은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나 뭐 그분 일을 하는데 같이 한 일도 없고 그런데 그분이 가진 생각이나 뭐 이상이나 이런 건 제가 공유하죠. 근데 저는 제2의 노무현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뭐 제2 노무현, 업그레이드 노무현 또는 뭐 전투형 노무현 네, 네. 이렇게 좀 아쉬웠던 부분들 저한테 채웠으면 하는 바람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노무현이 아니라 이재명이죠. 이재명이고 현재의 우리 국민 다수 대중 그 중에서도 제가 각별히 관심 갖는 약자, 약자인 서민 다수 대중들의 꿈,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 만드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기득권자들의 엄청난 저항을 뚫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를 청산하고 그러려면 돌파형 리더십이 필요하고 저처럼 변방에서 정말로 제가 살아온 인생처럼 앞으로의 정치 인생도 또는 정치적 과제도 그렇게 돌파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서서 21일 날 한 인터뷰에서 이제 손학규 전 지사가 탈당을 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 CBS였습니까? 네. 당시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다소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셨고요. 그 워딩을 이제 다 살펴 보니까 후보 단일화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밝히신 바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댓글을 보니까 그러니까 정권 교체 다 좋은데요. 꼭 더불어민주당으로만 정권 교체를 해야지만 정말 정권 교체인가요? 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네. 저도 야당 지지자지만 왜 야권은 허구한 날 단일화만 외치나요? 저는 다당제를 원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격변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정치 집단들끼리 이합 집산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몇 개 객관식 답안지 주고 그중에 골라라 이렇게 동원하는 주권자가 아니라 동원되는 대상이 되는 이 정치가 뒤집어지고 있다고 봐요. 결국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네. 정말로 스마트폰으로 무장하고 횡적 연대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대가 지금 왔고 네. 미국도 사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뭐 양당제니 다당제니 뭐 제3지대니 하는 얘기 자체가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자기들만의 사실은 논의일 뿐이거든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입니다. 지금 현재 이 답답하고 부당하고 잘못된 질서 좀 청산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평한 세상을 바라잖아요. 우리 자식한테도 기회가 있기를, 흑수저들에게도 기회가 있기를. 그런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의 그 뜻을 최대한 관철할 수 있도록 정치라고 하는 게 집권하지 않는 다른 쪽은 좀 입장을 통일해서 통합을 하든 연대를 하든 아니면 후보 단일화를 하든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국민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치인들의 이익 중심으로 지금 이합 집산하고 있죠. 예, 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이합 집산이. 네. 저 잠깐 그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이숙현 씨가 이제 손학규 전 대표의 탈당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당원으로서 탈당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쉽지요. 저는
뭐 정계 복귀하셔서 우리 야권에 예. 특히 야권의 맏형격이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또 당적 가지고 계시고 그 안에서 좀 우리의 판도 키우고 좀 범주를 좀 넓혀서 좀 이길 수 있는데 기여하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 본인 후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 안에서도 배려하고 가능성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길 바랬는데 그래서 좀 복귀 환영한다 이렇게 논평을 내고 나니까 동시에 탈당한다는 기사가 떠서 제가 좀 뻘쭘했어요. 네. 그것도 아쉽긴 하지만 그것도 잘못 가는 길은 아니니까 그건 정치적 선택이지 않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고 그것까지도 합쳐서 저는 특정인 또는 특정 세력을 배제하는 방식의 제3지대가 아니라 모두가 포괄되는 제3지대 뭐 이런 방식의 통합 뭐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댓글 중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님 제발 부탁인데요. 저 부패한 판검사들 손 좀 봐주세요. 그럼 무조건 지지합니다. 네. 사실상 요즘 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로 이루고 있고 어떤 댓글 보면은 검찰총장 선출 제도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뭐 이런 질문도 네. 함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뭐 같은 책임감을 느끼죠. 그리고 화나기도 하고 국가의 최고 보루는 공정한 사법제도거든요. 다툼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 공정하게 판결해 줘야 되잖아요. 공정하게 처벌해 줘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세상에 돈으로 바꾸면 고리면 됩니까?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징조예요. 네. 그래서 사법제도, 그중에 특히 법원보다는 검찰이 좀 그렇죠. 불신이 좀 높은데 저는 검찰에 대해서 뭐 공수처도 좀 필요하고 수사권 분리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 수사권을 좀 다양하게 좀 나눠 가져야 됩니다. 상호 견제할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을 예를 들면 대통령이 사실상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거 옳지 않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든 아니면 각 지방별 검사장이든 주민 직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조만간 뭐 공약이나 이런 거 발표하게 될 텐데 그때 검찰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개혁 정도가 아니라 미국식으로 검찰총장 뽑으면 검찰총장이 국민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네네.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질문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잠깐 언급하면서 제3지대에서 이합 집산이 아니라 전체가 한데 모이는 걸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그 그림을 좀 구체적으로 그려주세요. 어떤 말씀이십니까? 저는 정치공학자가 아니니까요. 네. 저는 뭐 현재 있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 네. 뭐 큰 정치적 구도를 만드는 건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떤 대안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리면 누구는 빼고 만들면 결국 또 분열이거든요. 네. 똑같이 기회를 주고 안에 들어오기 어려우면 다른 제3지대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정말 큰 빅 텐트 치고 네. 같이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국민의 뜻이 그리로 모이면 가질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모두의 이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민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3부에서 무상 3종 세트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점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거시적인 어떤 거냐면 경제를 어떻게 운영해 들어갈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님 입에서는 별로 그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안 물어보니까 말하는 거죠. 무상 3종은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는 뭐 국민 성장을 이야기하고 네. 있고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창업 국가론을 이야기하고 네. 있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혁신 성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님의 비전은 뭡니까? 저는 공정한 경제, 공정 경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의 목적이 성장이 아니거든요. 성장은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죠. 네. 성장을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합니까?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사회의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또 그 구성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네. 기업 간 경쟁도 지금 대한민국의 재벌과 착취당하는 중소기업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고 노력과 기술이 뛰어난 쪽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래야 사실은 이제 실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알겠습니다. 핵심은 기회를 공정하게 나누고 네. 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질서를 만들고 네. 착취가 어렵게 만들고 노동자들에 대한 목도 늘려서 국민들의 주머니도 좀 두둑하게 하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성장이 사실은 더 좋아지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공정한 자원 배분, 공정한 경쟁, 공정한 결과 나눔
결과를 취득하고 뭐 그런 걸 통해서는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참 많은 문자를 주셨는데요. 지금 이숙현 씨. 네, 청취자 질문을 네. 좀 소개를 네네. 해드릴까요? 아까 사실상 그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걸 네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0352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지난 광복절에 김종인 전 대표와 같이 영화 보셨죠? 그때 무슨 얘기 하셨어요? 혹 김 전 대표가 밀어준다고 하시던가요? 눈썹 두 개. 네. 잠깐만 여기서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짧게 일본으로 짧게. 제한하겠습니다. 일본은 뭐 할 것도 없고요. 정치적 얘기 전혀 없었고 그냥 구한말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구한말? 구한말에 예를 들면 지도부, 예를 들면 지도적 인사들 이들의 그 엄청난 무능과 무책임이 정말 수백만 우리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렸다. 뭐 그런 얘기. 알겠습니다. 그 정도 했습니다. 네. 뭐 거기서 제가 지지 약속을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다음은요. 네, 다음은 6017님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만약에 위치가 주어진다면 이 땅의 친일과 독재는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청산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너무 솔깃했습니다. 이 말 아직 유효합니까? 그리고 친일 청산은 과연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선가 합의한 아까 헌법상의 가치,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인권, 이 공정함이죠. 이 공정함이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뭐냐면 나라를 팔아먹고 적국에 기생해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을 피해를 입힌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대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죠. 그게 예를 들면 부패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독재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독점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제가 말하는 것은 친일 행각을 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그 청산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지배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청산하지 못하면 새로운 출발이 불가능해요. 기득권자들은 이미 우리 사회 대부분 장악했죠. 그 장악한 것들을 양보를 받아야 되는데 양보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힘으로 법의 이름으로 결국은 뺏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네. 질문 해야 되겠죠. 하나만 더 하나만 해주시죠. 더 할까요? 이건 좀 비판적인 시각인데 네. 이 시장님 포함해서 지금 여야 잠룡 중에 지자체장들이 많습니다. 뭐 시장님 포함하셔서 뭐 등등 여러분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이 시정이나 도정은 뒷전이고 대권만 관심 갖는 게 어떤 본분에 맞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준엄히 네. 비판하시는 글도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요즘 그 시장이나 이 지도자의 역할을 착각하신 질문 아닌가 싶어요. 선장은 배의 항로를 정하고 그 각각의 기관사든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잘 관리하면 됩니다. 막 기관실 쫓아다니고 식당 쫓아다니면서 밥 잘하고 있나요? 막 체크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정하고 위기에만 잘 갖추고 질서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되죠.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못할 것이다. 이건 요즘 현대사회에서 멀티플레이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밖에 못할 거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을 하느라고 시정 못할 거다 하는 건 본인 기준에서 한 얘기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정치인, 예를 들면 이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다고 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지 않냐. 근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몸이 룸사롱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장님. 네. 자, 지금 저희가 근데 제가 끄는 이유가 있는 게요. 저희가 릴레이 콘서트이다 보니까 다음 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이 출연을 하십니다. 자, 김부겸 의원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질문을 주시겠습니까? 제가요,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네. 그분 따님이 선거운동 할 때마다 나타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의 지지율 중에 그 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우리 김부겸 의원의 진짜 개인 네. 지지율이 얼마인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요? 그게 질문입니까? 네. 좋은 딸의 질문 그 비중이 같은데요. 얼마나 네. 되나.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제가 대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시간 벌써 훌쩍 다 지났습니다. 되게 짧죠? 시장님도 금방 갔죠? 뭐 1시간도 안 된 것 같은데.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더 이상은 발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 즐거우셨습니까? 네. 시장님도 즐거우셨습니까? 네, 뭐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자,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날카로운 질문 고맙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이재명 성남시장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마련한 아주 특별한 시간이죠. 특집 릴레이 토크 콘서트 난세의 길을 묻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다음 주는 화요일입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요. 자, 다음 주를 기약을 하면서 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색다른 시선은 내일 다시 방송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꼭 들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알찬 시간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배였습니다.